야담토끼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야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조선시대의 어느 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사람들은 따뜻한 집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날에도 바깥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소작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소작농인 민호와 그의 친구 기훈, 그리고 그들의 지혜로운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그중 민호는 늘 남에게 기대어 살고자 했고, 그 중에서도 기훈의 도움을 많이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기훈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그 모습만으로도 상대방을 위축시킬 정도였습니다. 남은 한 명인 수지는 마을에서 똑똑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으며 민호와 기훈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아주곤 했습니다. 기훈은 매사에 총명하고 강한 사람이었고 수지는 상황을 분석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데 능했습니다. 덕분에 민호는 여러 번 위험한 상황에서도 둘 덕에 벗어날 수 있었지요. 어느 날 민호와 기훈, 수지는 산속 오두막에서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배가 고파짐에 따라 무언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오두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걷던 중 굶주린 산적 무리가 그들을 발견하고 몰려왔습니다. 민호는 갑작스런 위기에 두려움에 떨었지만 기훈은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감히 우리에게 다가오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기훈의 목소리는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고 산적 무리는 그 소리에 겁을 먹고 후다닥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그런 기훈을 보며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기훈의 목소리 한 번에 산적들이 달아나는 모습을 본 민호는 자신도 강해진 느낌을 받았던 것입니다. 며칠 후 민호와 기훈, 수지는 또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에서 나무를 하던 중 갑자기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민호는 그 순간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수지는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기훈, 저기 큰 나무 뒤로 숨자. 민호, 얼른 따라와. 수진의 빠른 판단 덕분에 모두 가까스로 산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도 민호는 기훈과 수진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그는 점점 자신이 그런 위기를 스스로 극복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세 사람은 마을 장터에 갔습니다. 장터에서 민호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한 무리가 싸움을 벌이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민호는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이봐, 너희들 여기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해라. 기훈과 수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민호는 더욱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무리는 원래 마을에서 악명 높은 깡패들이었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감 가득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당장 물러가라. 더 이상 이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지 마라. 깡패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뒤에 서 있는 기훈의 거대한 덩치와 수진의 냉철한 눈빛을 보고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그들은 민호가 진짜 강하고 똑똑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결국 소란을 멈추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터의 사람들은 기훈과 수진의 존재를 보며 안도했고 민호에게 박수를 치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한 것처럼 착각하며 더욱 자신감에 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민호와 기훈, 수지는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공동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의 외곽에 있는 다리를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리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구조물로 튼튼하게 고쳐야 했습니다. 민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이 다리를 수리해 보이겠소. 나를 믿고 맡겨주시오. 민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훈과 수진은 민호의 자신감에 대해 우려했지만 그의 의지를 꺾고 싶지 않아서 뒤에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다리 수리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 기훈은 묵묵히 무거운 나무와 돌을 옮기며 민호를 도왔고 수진은 수리 과정에서 필요한 계획을 세우고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다리를 수리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무거운 일은 기훈이 중요한 판단은 수진이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의 열정에 고마움을 표했지만 기훈과 수진의 숨은 노고를 깨닫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훈이 집안일로 고향에 돌아가게 되고 수진도 가족을 돌보기 위해 마을을 떠나게 되면서 민호는 처음으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그동안의 경험으로 쌓인 잘못된 자신감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기훈과 수진이 없던 동안 민호는 여러 번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힘과 지혜를 과시하려 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발생한 작은 문제들에 나서서 해결하려 했고 마치 자신이 기훈처럼 강하고 수진처럼 지혜로운 사람인 양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무리의 깡패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며 몸을 숨겼지만 민호는 여전히 자신이 기훈과 수진과 함께 있을 때처럼 강하고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깡패들에게 다가가 자신감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들 여기서 뭘 하는 거냐? 내가 누군지 알고 이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느냐? 깡패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했지만 민호가 혼자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비웃으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이제야 자신의 상황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깡패들은 단숨에 그를 덮쳐 그를 심하게 혼쭐 내주었고 민호는 결국 망신을 당한 채 스스로 창피해서 마을을 도망치듯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호는 자신이 강하고 똑똑한 줄로만 알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었는지 깨닫고 다시는 남의 힘과 지혜를 빌려 자신의 능력인 양 과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힘과 지혜란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을 돕더라도 과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기훈과 수진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민호는 그들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기훈아, 수진아, 너네가 없었을 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나는 너희의 힘과 지혜에 의지해서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것 같아. 진짜 힘과 지혜가 뭔지 이제야 알겠어. 기훈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민호야, 진정한 힘은 네가 말한 대로 네 안에서 비롯되는 거야. 네가 이렇게 깨달았다니 나도 기쁘다.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돕되 스스로의 힘도 키우도록 하자.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호, 진정한 지혜도 네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 더 현명해지도록 노력하자. 그 후로 민호는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시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을 도울 때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민호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민호와 기훈, 수진은 함께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들의 우정은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려 다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호는 이번에도 다리 수리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과 기훈, 수진의 도움을 받으며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또한 민호의 진심 어린 변화를 느끼며 그를 도왔고 다리는 무사히 수리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힘과 지혜에 의지해 자신이 강하고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것은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과 지혜는 자기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며 무턱대고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또한 협력과 겸손의 가치는 우리가 진정으로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기 위해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